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일제강점기 시대의 위안부 이야기를 다룬 그때 그 소녀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안부는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후부터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한 1945년까지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위안소에 강제 동원이 되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지칭합니다. 당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가 동원이 되었는데 끌려간 여성들의 나이는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여성들이 식당, 종업원, 간호사 등을 모집한다는 말에 속아 지원하기도 하였고 강제로 끌려가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하자 위안부를 숨기기 위해 한데 모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포로 수용소에서 돌아오기도 하였지만 어떤 이들은 알았어도 포기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가족 앞에서도 떳떳이 나서기가 어려워서 숨어 지내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못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위안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위안부가 아닌 일본군 성노예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데 피해 할머님들에게 이 호칭은 위안부보다 훨씬 더 아픈 단어일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기억을 송두리째 되돌려 놓는 말이면서 동시에 타인에게 나는 성노예였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말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할머님들은 스스로 이 호칭을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이유는 시간이 많이 흐른 먼 훗날 사람들이 그 호칭이나 단어, 문장이 처음 생기고 사용되었던 역사적 배경을 더는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의 의미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기억을 할 수 있을 때, 아직 바꿔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람이 더 많을 때 여러분들도 앞으로 위안부가 아닌 일본군 성노예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가지의 인터뷰를 들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인터뷰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할머님들의 증언입니다. 남자를 하루에 100명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을 손들라 하는 군인들을 향해 나라가 없는 것이 죄냐? 그렇다면 우린 안 되겠다 라며 몇 명은 손을 안 대고 버텼지만 나중에 그들은 다 고문을 받고 다 죽었다. 우린 그 장면을 다 보았고 죽을까봐 다 손에 들었다 라는 것처럼 그때 당시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할머님들이 정말 용기를 내서 증언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에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지자 사람들에게 말한 가슴 아픈 인터뷰 내용인데요. 나는 위안부가 아닙니다. 4년 전에 소송을 냈는데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해결을 못 해주는 것입니까? 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기다려줍니까? 해가 기다려줍니까? 나이 90이 넘도록 판사님 앞에서 호소해야 합니까? 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 내용은 할머니의 작고 소중한 소망인데요. 할머니, 다시 태어나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결혼. 나도 유행하는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해서 여자를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고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슴 아프지만 강인하신 할머님들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일본군 성노예를 잊지 않고 제대로 된 역사를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도록 쉴 틈 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 노력하는 단체에 대해 후원,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직 일본군 성노예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공론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일본군 시점과 할머님들의 시점으로 된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공론화해 주시기 바랍니다.